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어제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로 전격 공천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달 경찰에 사직서 낼 때부터 출마설은 있었죠. 하지만 스스로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고사를 해왔던 터기 때문에 어제 좀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잔을 받아들었을까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고민과 결심 직접 듣겠습니다. 언론 첫 인터뷰가 되겠네요. 권은희 전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은희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어요. 네. 밤잠 좀 못 주무셨나 봐요.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예, 많이 고민도 되고 긴장도 되고 해서요. 그래서요. 네. 아직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 실은 저희가 전부터 이제 섭외 요청을 했었는데 경찰 사표 낸 후에나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댓글 사건 때부터 못했던 소회 얘기 이런 거 밝히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저도 몰랐고 저희 PD도 몰랐고 권 과장님도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고요. 그 과정에서 깊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좀 꼭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계속 요청을 해주셨고 예, 여건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사실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지만은 예. 그래요.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경찰에 사표를 낼 때부터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은 있었어요. 네. 그때 입장을 글로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730 재보선 출마에 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입장을 발표한 게 6월 30일이죠. 네. 그런데 열흘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사표 수리 시까지 사표를 제가 제출을 할 때까지 철저하게 저는 경찰이고 국가 공무원이고 또 더욱이 국정원 사건 수사 책임자로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느꼈고 책임감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730 재보선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한 책임감이 경찰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계속이 됐고 이러한 책임감들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정의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데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그러한 판단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길이 뭘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던 거고 그 길로서 이번 말하자면은 재보선에 임해서 국회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내가 감당을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다는 건가요? 계기가 된 거는 그거였고 더 크게는 이제 예전에 저는 수사과장으로서의 책임감이었고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한다 이러한 책임감이었는데 보다 넓게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러한 판단까지 했습니다. 당에다가 문을 두드려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출마 권유를 처음 받으신 건 그럼 언제쯤입니까? 출마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또 권은희와 함께하는 신행동 이런 지지자 모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아직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시민행동 그 지지자 모임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조금 오고 가긴 했었는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그러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그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사를 해오셨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다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린 계기는 그러면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계기였습니까? 결정적이다. 예. 뭐 사실은 여러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부분, 예, 사회적 책임감은 사실 국정원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들이 그 공익 제보자들이셨어요. 아, 공익 제보자들. 예. 2013년도 말에 공익 제보자의 밤이라는 그 행사에 제가 초청이 돼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로 공익 제보했다가 뭐 해고되신 분들 이런 분들 모임인가 봐요. 네, 그분들은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부당함, 부정의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불이익 이런 것보다는 공익에 대한 가치, 우선 가치를 두고 행동을 하신 분인데 저는 그분들이 참 그 놀랍고 동경스러웠던 게 저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또 수사과장으로서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분들은 뭐 민간의 영역이나 그런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도 공익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분을 지키려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놀랍고 고마웠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대해야 되고 또 이런 그 모습들을 좀 더 널리 퍼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러한 어떤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마음을 바꾸게 하는 쭉 부담감처럼 마음에 남아 있다가 결정적으로는 그래 내가 사회적 책임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김한길 대표가 직접 전화한 뭐 마지막 그때쯤에 결정을 최종 결정을 하신 거군요. 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네. 그래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발표하기 직전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셨습니까? 공천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수용을 하기 직전까지 제일 고민됐던 부분은? 모두가 걱정하셨고 저 역시 가장 그 고민이 깊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이런 노력의 진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위 분들의 염려 그 부분이 가장 그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권은희 전 과장이 그 정치적 욕망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허위 폭로하고 이번에 공천 받은 거 아니냐, 공천 받으려고 그때 그랬던 것 아니냐라는 공식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국정원 사건 수사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9년이 넘게 경찰이었고 국가 공무원이었고 또 그중 대부분의 시간을 수사과장으로 그 업무를 처리를 했었습니다. 수사과장으로서 제 일관된 그 원칙이 법과 그리고 수사의 절차의 준수였고요. 이건 제 스스로 저에게 요구했기도 하지만은 저희 직원들에게 제 동료들에게 요구를 했던 덕목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직원이 아닌
상사, 계급이 높은 상사 내지는 상급청, 이런 그 부분에 의해서 그러한 원칙과 절차가 훼손이 됐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저의 그 9년 동안에 그 수사과장으로서 해왔던 모습에 오히려 맞지 않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진정성이라는 것은 예. 진실에 의해서 담보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정말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에 들어가서 이 진실을 끝까지 밝힌다면 그것이 나의 그 당시 진정성을 입증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많은 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지켜보셨기 때문에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하시지만 여전히 진정성이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객관적인 시선을 예.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은 결국은 예 진실이 그러한 진정성을 더 확고히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첫 인터뷰 첫 술에 너무 길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네, 종종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광주 광산 을에 출마 결정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었습니다.